사람의 상대적 박탈감이나 상대적 만족감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어디서부터 생각이 드는 걸까요? 저는 보통 주로 TV를 볼 때 재미를 느끼기도 하지만 가끔 내 현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동상이몽이라든가 아니면 연애의 맛, 연예인 부부들이, 방송인들이 아니면 스포츠인들이 굉장히 높은 지위와 높은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굉장히 오픈해서 보여주는 걸 볼 때 처음에는 멋있다였어요. 저렇게 사는구나. 비슷한 점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반대적으로 굉장히 큰 괴리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들이 식당에 가서 먹는 음식의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놀러 다니는 곳에서 묵는 숙소라든가 둘이 먹는데 막 50만원, 4인 가족이 먹는데 막 정동진에 100만원짜리 스위트룸에서 묵기도 하고 부부가 둘이 대게랑 회 세트 이런 걸 먹는데 막 20만원짜리 이런 걸 먹는 거를 TV에서 보여주기도 해요. 월급 300만원 받는 사람이 20만원짜리 식사를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정말 큰 맘 먹거나 특별한 일이 아니면 쉽게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0만원짜리 호텔에 묵는 것도 적은 돈이 아닌데, 그쵸? 벤치마킹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창조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자수성가한 사람들 책을 많이 봤었습니다. 그분 중에 한 분, 굉장히 인상 깊은 분이 주식 투자로 큰 부를 일구신 분이에요. 부동산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은 자산이 10억이 될 때까지 내 돈으로 돼지갈비 이상의 음식을 사 먹지 않았다고 해요. 얼마나 큰 인내와 그 10억에 대한 자산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했을까요? 한 달에 한 1억 정도, 1년에 한 1억 정도 벌었으면 소고기 정도 사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처럼 부부나 내 연인과 함께 비싼 음식이나 호텔에서도 한번 식사를 해볼 법한데 10억의 자산을 모으기 전까지 내 돈 주고 돼지갈비 이상의 음식을 사 먹어보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글귀를 본 게 몇 년 전이긴 한데 깜짝 놀랐어요. 내가 왜 이 얘기를 다시 하냐면은, 왜 이 생각이 떠올랐냐면은, 오늘이 7월 1일입니다. 7월 1일 12시 0시를 좀 넘어가고 있어요. 어제가 이제 6월 30일이죠. 말일이기 때문에 6월달 정산을 좀 하고 내 지출과 모텔의 지출을 해봤을 때, 모텔의 지출은 우리는 매출이 많은, 손님이 많을 때는 당연히 비품도 많이 나가고 인건비도 인센티브제를 좀 넣기 때문에 인건비도 탄력적으로 많이 나가요. 대신에 매출이 좀 적을 때는 손님이 적다는 거기 때문에 고정 지출도 적고, 인센티브가 낮기 때문에 그만큼 고정 지출도 줄어듭니다. 근데 지난 2, 3개월 정도 매출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에 따른 데 보상 심리 때문에 내가 쓴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6월 한 달 동안 약 140만원 정도의 지출이 있었던 거예요. 뭐 핸드폰 요금이나 이런 고정 비용 빼고 기름값 20만원에, 그리고 서울에 교육 다녔던 비용들이 SRT나 KTX를 타는 그런 비용이 한 15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럼 나머지 100만원은 뭐예요? 필요한 것들 10,000원, 20,000원짜리 산 것들이 수두룩하고, 그리고 내 모텔 방문한 사람들하고 우리 가족들하고 외식한 3만원, 5만원, 6만원 이런 식사들, 한 사람당 15,000원, 2만원짜리 되는 식사들을 굉장히 여러 번 많이 했더라고요. 어떡해? TV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다들 그런 거 사 먹잖아요. 그쵸?
내가 사 먹는 것보다 훨씬 비싼 걸 많이 사 먹어요. 물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소비를 따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더 멋지게 즐기느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자수성가하신, 주식으로 성공하신 그분은 10억을 모으기 전까지 돼지갈비 이상을 사드시지 않았다는데 나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돈을 많이 써버리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예전에 코오롱 다닐 때 내 선배 되시는 분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비가 내리면 내가 이 비를 맞았을 때 내가 젖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대요. 근데 사람이 생활 습관이나 어떠한 소비 패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도 모르게 축축한 습지를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젖어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래서도 그렇고 내 생활 습관이나 소비 습관이나 그런 것에서도 그게 나타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유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TV 유혹 굉장히 많아요. 좋은 차, 맛있는 음식, 좋은 여행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어느 정도 그거를 차단해야 되고 내 눈을 돌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을 보는 것도 지금 제 삶은 저는 굉장히 많이 나아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옛날 단칸방 살던 시절에는 1시간 넘어가는 출퇴근하는 시간에 9호선, 사람 그렇게 많은 지하철을 아침 시간에 타고 다니면서도 꿈뻑꿈뻑 졸면서도 서서 책을 봤었어요. 지금은 책을 읽기에 훨씬 좋은 환경이죠. 근데 상대적으로 그때 책을 훨씬 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영상을 찍고 나서도 나는 TV를 끄고 불을 끄고 스탠드만 켜놓고 책을 다시 보겠지만 책 보기가 얼마나 재미없습니까? 학자도 아니고 내가 문학을 즐겨보거나 책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닌데 나도 나중을 꿈꾸는 내 미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는 내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참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 거란 생각에, 그 기대감에 참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봐요. 그래서 또 투자를 할 수 있고, 그래서 또 재투자를 할 수 있고, 그렇게 기회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연예인들, TV 프로, 맛있는 음식 너무 많지만 어느 정도 가리고 어느 정도 귀도 막고 그런 게 필요한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산골에 들어가서 책만 보고 살라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적당히 내 상황에 따라서 내가 상대적 박탈감을 크게 느끼지 않을 만큼 적당한 완급 조절이 내가 시청하고 내가 보고 듣는 것에서도 필요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내가 연예인도 아니고 내가 유명한 스포츠 선수도 아니고 방송인도 아니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그들처럼 모든 세상의 것을 누릴 수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내 타협점을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슬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대다수가 다 연예인처럼 살면은 그 사람들이 TV에 나올 필요가 없겠죠. 그쵸? 다 똑같이 사는 모습, 다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내는데 그들이 또 TV에 나와서 똑같이 한다고 그걸 누가 볼까요? 그게 TV의 역할이겠지만 그렇게 또 크게 상처받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힘들지만 나중에 나아질 거란 생각에, 나도 더 좋아질 거란 생각에 오늘도 참고 책을 봐야 되는 거죠. 인생은 참는 것의 연속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흙수저, 흙와라밭이, 국물조차 못 떠먹는 흙와라밭이기 때문에 참는 것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내 원하는 대로 살다 보면 내일과 다음 달과 내년에 내가 올해의 나를 욕하겠죠. 분명히 나아지는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항상 똑같이 살면.